네,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도공과대학교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교사 월급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1년을 일해봐야 아이폰 최고급형 한 대 정도 살 수 있는 돈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입성을 하면 거의 가자마자 초봉이 한 20만 불 가까이 되니까 2억 원 정도 되죠. 2억 원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인도 공과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상위 20% 안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시험에서 이제 만 몇천 명 안에 들어야 합격의 기준이 되고요. 우리나라 서울대처럼 이렇게 관악구에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각 이제 지방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입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1년치 학원비를 내고 거의 기숙사 같은 학원에 가서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학구열이 높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친구들은 만약에 여기에서 합격을 못하면 공장이나 뭐 그런 데서 중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급함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놀거리도 많고 뭐 여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 자유로운 반면에 인도에서는 그런 굉장히 갈급함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졸업할 쯤에 되면은 그 빅테크들이 인도 공과대학교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들을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울대 연고대에서 뭐 대기업들이 스카우트 제의를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와서 스카우트 제의를 한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에서 좀 성공한 CEO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애플 지금 현 CEO죠. 팀 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IBM 출신이고 그 컴팩 부사장까지 했던 분인데 지금은 컴팩이 유명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컴팩이 좀 저가형 그 PC로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애플은 좀 어려웠습니다. 좀 약간 기울어져가는 회사였는데 잡스는 이제 팀 쿡을 보고 되게 영입하고 싶은 그런 CEO였기 때문에 몇 번이나 이제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영입을 시도하지만 팀 쿡이 계속 거절합니다. 왜냐면은 저물어가는 회사인데 이제 거기서 뭔가의 비전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잡스가 자기한테 30분만 시간을 달라 그러고 이제 서로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잡스의 비전을 발견하고 나서 팀 쿡이 이제 애플에 합류를 합니다. 이게 거의 뭐 삼국지로 따지면 삼초고려 삼고초려에 죄송합니다. 삼고초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신의 한 수였고요. 그리고 팀 쿡이 들어가자마자 애플에 입사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애플에서 맥 컴퓨터나 이런 전자장비들이 나갈 그 이제 한 달 만에 한 달 동안 나가야 될 물량을 거의 들어오자마자 뭐 10일에서 2주 사이에 이제 다 나갈 수 있도록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개발자는 아니고요. 그 산업 경영 쪽을 경영했기 때문에 그 재고나 마케팅이나 그런 협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잡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폭스콘을 가서 뭐 이렇게 일일이 단가 협상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팀쿡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의 귀재이기 때문에 중국에 자주 가기도 하고요. 폭스콘 공장에 가서도 되게 애플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해서 애플에 유리한 쪽으로 경영을 하는데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잡스가 죽고 나서 주가가 3, 40%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이제 월가에서는 뭐 애플은 이제 끝났다. 잡스가 죽고 나서 끝났다라고 했지만 그 우습게 팀 쿡은 뛰어넘고 그 주가를 뭐 그 이후에도 2배 이상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죠. 잡스 같은 경우는 애플을 굉장히 사랑하기는 했지만 주주 친화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팀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그 자사주 매입을 하는 양이 1년에 거의 1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회사 하나를 거의 통째로 자사주 매입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이 2년 전인가요? 그 182점 몇 달러의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나서 얼마 전에 이제 다시 그거를 갱신하면서 돌파를 했는데 근데 시가총액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했기 때문에 주가는 똑같은데 이제 그 주식의 가치는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주주 친화적이고요. 아주 작은 양이긴 하지만 뭐 0.6%, 7% 이렇게 배당도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팀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되게 차가운 경영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잡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만나면 직원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요. 넌 여기 애플에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뭐 대답을 잘못하면 너 집으로 가라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무대뽀 경영을 했다면 팀쿡 같은 경우는
좀 빠져나갈 구멍을 못 만들 정도로 되게 계속되는 질문으로 직원들을 좀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메일을 보내도 바로바로 답장을 팀쿡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언제 자냐 뭐 그래서 하루에 한 3, 4시간만 자나 이런 CEO로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분이죠. 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는 CEO로만 운영되는 회사는 아니지만 팀쿡 다음에 CEO에 대한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